키보드의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까지 그냥 이벤트만 보여줘라고 해도 얘는 이제 반복만 돌면서 계속 이벤트를 감지를 할 거니까 이거 끄고 다시 한번 돌려서 내가 이 상황에서 키보드를 막 누른다, 연타를 한다. 방향키 4개만 딱 누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껐을 때 키업, 키다운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각각의 정체들이 다 있을 건데 보시면은 눌린 이 녀석들의 정체가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 우리는 내부 상황은 알 필요가 없고 얘네가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놨는지만 알아내면 돼요. 요걸 가지고서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켜야 되는가만 판단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키보드를 내 게임 내에서 영문 다 쓰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 다 쓴다, 그럼 이제 그만큼의 경우의 수를 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은 써봤자 방향키랑 스페이스바 정도니까 경우의 수가 확 줄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찾아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낸 것까지 했고, 이런 거요. 도대체 얘가 뭔지, 얘가 누군지를 알아내려면은 요거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저장을 따로 저는 이렇게 해요. 그냥 당장 알아낼 길이 없으니 얘가 누군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 지금 저는 연타를 했기 때문에 더 몰라요, 얘네들이 누군지. 또 뭐가 있지? 3, 4, 5 말고 3이고 3, 4, 5, 3, 4, 5, 6? 6까지 있네, 그죠? 이렇게 4개인가 봐요.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려보고 이번엔 하나만, 지금 왼쪽만 누르고 있어요. 하나만 눌렀을 때 얘는 과연 뭐라고 남기는가. 4가 왼쪽이네요. 얘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거 아세요 혹시? A가 아니 뭐야, 한자가 어디 갔지? 이게 한자인가? 키보드마다 왜 한자 키가 다른 거야? 요거다. 요거 보통 이제 특수기호 쓸 때 많이 쓰잖아요. 맥은 좀 사용법이 다르지만 미음 한자, 이게 지금 아마 여러분 앞에 있는 키보드도 방향키 바로 왼쪽에 있는 컨트롤에 한자라고 써 있을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있죠. 이 집에 계신 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미음 한자 탭하면은 다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할 때 특히 문서 같은 거 쓸 때 이런 그런 이제 앞에다가 머릿말 이런 거 쓸 때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별표나 이런 거. 이거 너무 큰데? 이거 뭐지? 아무튼 이렇게 찾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탭 한 번만, 탭.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또 비읍 한자 탭 하면은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다 보이고, 이런 거. 얘는 왜? 로마? 아무튼 얘가 요거죠. 왼쪽 버튼이었죠. 저는 지금 왼쪽만 연타했으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약간 뭐랄까, 이거 저랑 지금 수가 똑같나요 혹시? 보신 분들? 똑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완벽히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게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OS나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설정, 다른 이유로 인해서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제 거랑 똑같으면 뭐 다행인 거고. 다행? 아니 다행은 아니죠. 그냥 그 또 그 수를 알아내서 내 거에다가 적용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왼쪽 키 먼저 해볼게요. 왼쪽 키 얘를 알아냈으니까 왼쪽 키, 왼쪽 키 보시면은 지금 요게 이제 입력을 감지하는 중인데, 입력 감지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for문이 돌면서, for 반복문이 돌면서 뭔가 이벤트가 바뀌었다, 뭔가 입력이 돼서 이벤트가 바뀌었다의 상황을 부여하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옵션을 넣어주는 식이었잖아요. 얘도 이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이거 잠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벤트 점 타입이 얘가 이제 파이 게임의 키, 여기 아마 대문자일 거예요. 키 다운, 이렇게 키 다운 눌렸다의 경우, 키 다운이라면 키 업도 있고 키 다운도 있잖아요. 그죠? 키 업, 키 다운. 얘는 지금 그래. 요 안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벤트 점 키가 이벤트 점 키가 얘가 이제 하이게임에 키 레프트라고 해주시면은 또 알아요. 키가 눌려 있는가, 어떤 키가 눌려 있는가. 그럼 파이게이점 키 레프트에 해당하는 애가 누군지, 어? 아, 되나? 안 되네. 얘는 안 먹네. 하이? 키 레프트에 해당하는 애가 얘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아까 알아낸 거 있죠, 요거 왼쪽 키에 해당하는 거, 요거를 써도 되고, 키 레프트에 해당하는 이 숫자를 찾아서 여기다 박아 넣어도 돼요. 이걸 만약에 몰랐다면 이 방식을 써서야겠죠. 네. 그만해 이제. 하이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실행을 하고서 왼쪽 키를 안 눌렀으니까, 왼쪽 키를 누르는 대로 얘는 중간에 하이가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키 왼쪽이 눌리면 하이를 출력해 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가 정상 작동을 하고 있나. 자, 여기서 이제 키 왼쪽이 눌린 상황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맞죠? 키 왼쪽이 눌린 상황. 보시면은 요 별거 아니라 그 큰 반복문 돌면서 얘는 이제 이벤트를 계속 긁어오는 애고, 이거는 이제 퀴즈는 다시 말하면 X 버튼을 눌렀을 때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사실 키보드랑 약간 다른 게 누르면 끝이잖아요. 누르면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얘는 뭐 더 확인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누르면 끝인데, 얘는 키가 눌렸는데 어떤 키가 눌렸는지까지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키가 눌리긴 눌리는데 어떤 키가 눌렸는지까지. 그래서 방금 이 키 리프트를 확인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직접 눌러가지고 왼쪽 키를 눌러서 하이를 출력하게끔 요 안에 프린트 하이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 과정. 지금 내가 잘 누르고 있는 건가? 내가 누르고 있는 게 얘가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거. 자, 그러면 왼쪽 키가 눌린 상황까지 들어왔어요.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왼쪽 키가 눌렸대요. 뭐야 이거? 인덴티드 블록? 아, 요거 여기서 안 했구나. 그래?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가 뭐 하나 더 넣어주고 그냥 실행시키면 일단은 돌아가겠죠. 자, 제가 왼쪽 키를 눌렀어요. 이렇게 하나씩 찍고 있죠. 밑에 그죠? 이 키 유닛 뭐야? 키 코드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출력이 되고 있잖아요. 얘랑 요 코드랑 똑같다는 거고, 맞죠?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이 녀석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그냥 이쪽으로만 우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으로 간다의 의미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좌표가 바뀌는 거죠. 맞아요. 좌표가 바뀌어요. X좌표가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근데 기억나시죠? 0점이 여기 0,0이라고 했을 때 X축은 여기가 플러스였고 Y축은 여기가 플러스였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보내려면은 이 해당 이미지에 X좌표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쪽으로, 그러니까 빼주면 되는 거죠. 얼만큼이요? 얼만큼? 은 없어요 지금 사실. 설정을 안 해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만큼 움직이지? 이라는 생각에서 그 정도를 정해야겠다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지금. 뭐 지금 우리가 이동 속도를 정한 것도 아니고 뭐 몇 픽셀씩을 움직여라, 그러니까 x 좌표를 몇 가지, 그러니까 몇을 줄이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없는 설정을 갖다가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미지마다 이동 속도가 다 다르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무브라는 애를 만들 거예요. 그냥 이미지라면 그냥 이런 속성도 갖고 있게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히어로.move, 얘는 이제 한 5 정도? 5 정도? 자, 자, 얘가 오라는 거는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게 어쨌든 간에 5만큼이라는 거고, 이게 적용되는 그 시점들은 내가 만약에 이 속도, 이동이라는 이 속성의 적용 시점들을 60이 아니라 2로 정했다면은 1초에 그냥 2번이라는 거고, 얘는 지금 1초에 60번이잖아요. 즉 60분의 1초마다 이 녀석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얘는 이제 5픽셀이라는 건데 60분의 1초마다 5픽셀씩 이동을 하고 싶대요. 맞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얘가 여기까지 박하게 하고 싶다, 변화 폭을 크게 주고 싶다면 얘를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더 빨리 이 마이너스 쪽으로 더 도달을 할 거고, 그랬을 때는 이제 더 많이씩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거니까요. 일단 한 5 정도로 해서 이 화면에서 방향키 왼쪽을 눌렀을 때 얘를 이쪽으로 밀어 볼 거예요. 즉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요 히어로의 X좌표 있었죠? 히어로의 X, 히어로의 Y, 히어로의 X, 뭐 with, hate 이게 아니라 얘를, 히어로의 X좌표를 히어로의 move만큼 할 거예요.
요거는 좀 필요 없고. 히어로의 X좌표를 히어로의 무브만큼 빼나갈 거예요. 그럼 히어로의 X좌표는 최초의 몇이에요?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서 계속 빠진다는 거잖아요, 5씩.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X좌표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듯한 효과가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레프트라서 왼쪽으로 보내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라이트라서 더 해주면요. 이건 간단하게 이제 끝낼 수가 있는 거죠. 레프트면 왼쪽이었으니까 라이트면 더 해주면 되잖아요. X좌표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X축을 갖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요게 최종은 아닌데 일단은 저장해서 실행을 좀 해보죠. 실행하고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는 사실 요럴 때 많이 써요. 잠깐만, 이게 안 되네. 이렇게요. 뭐야? 라이트지. 이렇게요. 그러면은 얘가 움직이는 건 움직인 거대로 뭐 화면상에 보여줄 거고, 이 프린트는 사실 뭐예요? 여기다 출력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고,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이 출력문을 눌렀을 때 실행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맞죠?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4.3, 얘가 오른쪽이에요. 4.3 지금 보세요. 그냥 화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 바뀌고 있는 거는 이 녀석의 X좌표가 지금 히어로.muve만큼 더해지냐 빼지냐로 결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잠시만요. 여기까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우선 화면 잠깐 멈춰 놓을게요. 네? 다시 연속? 연속이라 하면 뭘 뜻하는 거죠? 꾹 눌렀을 때? 맞아요. 이게 지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켰어요. 최초 상황이죠. 이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감지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감지는 하고 있지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안 눌렸으니까. 그죠? 여기 밑에 지금 눌리면 보여줘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냥 한번 턱 하고 눌러볼게요. 왼쪽을. 잘 움직여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잘 움직여요. 저는 얘를 이쪽 방향으로 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 보통은 그냥 쭉 누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왼쪽을 쭉 눌러볼게요. 누르는 시점이랑 떼는 시점을 말로 해줄 거예요. 눌렀어요. 뗐어요. 뭔지 아시겠죠? 문제요. 다시 오른쪽 눌렀어요. 분명히 눌렀죠. 여기 밑에 프린트 찍혔죠. 뗐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배틀그라운드를 하는데 내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이동을 하려면은 뭐 오락실만 해도 그냥 뭐 조이스틱 계속 이쪽 방향으로 누르고 있으면은 쭉 이동을 하고,
뭐 버튼 누를 때 뭐 얘가 어떤 모션을 하고 오는 다른 얘기고 좀 움직이는 것만 했을 때. 그리고 나가요. 아 왜 이렇게 안 되겠다.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금 5에서 25가 됐어요. 총 5픽셀씩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씩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나가고 여기도 나가고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거 어떻게 딱 맞았지? 뭐지? 이거 우연이에요. 얘는 지금 임의로 설정을 한 거고 이 25도 지금 임의로 설정을 한 거고 400 바이 900은 뭐 고정 값이었고 하긴 한데 이거 뭐지? 뭐 아무튼 이상해요. 지금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은 됐어요. 그럼 일단 1단계 성공이에요. 그럼 지금 문제점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동만 되고 있다는 점. 아니 근데 이게 왜 어떻게 되는 거지? 왜 딱 맞았지? 초반에 400이면은 초반에 얘가 400이라서 그리고 얘는 50이고 그러면 이 딱 반 지점은 25 얘가 지금 25니까 이건 상관이 없나? 얘도 지금 400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애초에 지금 시작점이 25잖아요. 여기가 25만큼 빼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 200이 아니라 시작점이 여기니까 얘가 175고 얘가 215여야 되는 거잖아요. 얘 기준으로 봤을 때 딱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얘 가운데 말고 이 20으로 다 나눠 떨어져요? 아니잖아요. 얘는 근데 얘도 남아있으니까 이를 그랬을 되는구나. 맞네. 얘는 20으로 나눠 떨어져서 여기까지 가는 거고 얘는 쭉 보냈어도 요 반 25가 남아있으니까 그죠? 반 25인데 얘가 왜 맞아? 225네. 그러네. 225네. 맞네. 맞네요. 아 됐네. 이럴 리가 없는데. 아무튼 지금 원하는 게 조금 생겼어요. 꾹 누르면은 쭉 갔으면 좋겠고요. 얘는 여기까지만 딱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안 그러고 있다는 상황임을 인지를 했으니까. 네, 이렇게. 지금 약간 뭐랄까 스타카토 느낌이잖아요. 스타카토로 툭툭 끊어서 가는 느낌. 왔다 갔다만 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면은 문제가 좀 커져요. 이건 못 찾아요. 네. 근데 이거 게임 중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그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는 키 다운만 갖고 놀아서 그래요. 얘는 그냥 시키는 대로 되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업을 몰라요. 얘는 키 업을 모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제가 꾹 누르고 있어서 얘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경우는요, 시점상으로 따졌을 때 내가 왼쪽 키를 누른 상황부터 뗀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얘 일단 모르고요. 지금은 그냥 누른 것만 이 자체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눌렸네? 하나 빼. 그 다음 눌려야 하나 빼. 이런 식인 거죠. 요 개념이 없어요. 지금 눌렸을 시점부터 뗄 시점까지의 뭐 어떤 변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누르면 하나 빼. 다시? 그냥 누르면 하나 빼. 누르면 하나 빼. 누르면 하나 빼. 랑, 어, 눌리고 뗄 때까지 빼는 다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얘를 코드로 옮겨보자면 지금 해야 되는 게 지금 해야 되는 게 지금 현 상황은 이런 거예요. 누르면 하나 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눌렀을 때만 하나 빼고 있는 거예요. 얘를 다른 말로 하면 눌렀을 때만 하나 빼인 거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누르고 뗄 때까지 빼잖아요. 맞죠? 그럼 필요한 거 떼는 시점, 그리고 누르는 시점부터 뗄 시점까지의 반복. 맞나요? 요 시점 동안은 계속 빼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지금 이게 현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 필요한 거예요.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이거 할만할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할만할 거예요. 떼는 거는 키업이라고 해요. 키다운 반대예요. 그냥 키업. 아까 봤잖아요. 키다운 키업. 네.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 상황 키업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어서 해봅시다. 이게 지금 그렇게 막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할만하다 정도지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막 이거 뭐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방식의 문제라기보다 방향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일단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뭐 이거저거 많이 시도를 해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누르면 하나 빼라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개념은 키업이라는 이제 동작 감지를 키업도 해야 돼요. 우선 첫 번째. 그래서 자, 누르고 뗄 때까지 빼야 돼요. 맞죠? 누른 시점부터 떼는 시점까지는 계속 빼야 돼요. 또는 계속 더 해야겠죠? 라이트도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반복 빼기라고 해놨는데,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을요, 일단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눌렸다. 어떤 키냐? 그럼 여기서 더 큰 개념은 뭐예요? 키가 눌렸다잖아요. 그죠? 어떤 키냐는 사실 나중 문제예요. 그러면 키업은 어때요? 키가 떼졌다. 어떤 키냐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에리프로 하나 묶어서 얘를 업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선 크게 봤을 때는 이거랑 이거는 이제 양립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동시에 참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요거는 네, 쉽잖아요. 자, 키업으로만 고쳤어요. 키다운을 키업으로만 고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자면 얘는 이제 왼쪽 방향 키가 눌렸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어쨌든 간에는 왼쪽 방향 키가 눌렸다면 대로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키가 떨어지기 전까지 얘는 왼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거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지금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얘를 바꿀 겁니다.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left move 뭐 이런 변수에다가 true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요 right move라고 해놓고서 true라고 해놓을 거예요. 그 모양이 아예 달라졌어요. 자, 저는 이 부분을 또 이 부분을 left move 아니니까 얘를 false로 고칠 거고요. false로 고칠 거고요. 그리고 left move가 아니라 right move를 이렇게 고칠 거예요. true, false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빼주는 게 아니라 true, false로 판단을 할 건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true 뭐 right move true, left move false, right move false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이런 변수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만들 거예요. left move를 얘를 일단은 false로 right move를 false로 자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레프트 무브랑 라이트 무브는 처음에 실행했을 땐 false예요. 얘가 true로 바뀌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지금 눌렸을 때의 경우밖에 없는 거죠. 눌렸으면 눌렸다에 true로 그냥 바꿀 거고요. 만약에 뗐대요. 제가 떼면 다시 false로 원상복귀 하는 거죠. 이게 다예요. 지금 어렵지 않죠? 이해되시죠? 키가 눌렸다면 true, 키가 떼졌다면은 다시 false로, 다시 원래 false였으니까. 만약에 자 보세요. 키가 눌렸다면 요 조건문을 한번 지나가는 거죠. 지나갔다는 거는 이렇게 안에 다 이제 실행을 하고서 실행을 하고서 넘어갈 거라는 건데, 만약에 키가 떨어졌대요. 키가 떨어졌을 때는 요 경우에서 어떤 키가 떨어졌는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키가 떨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눌려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됐네요. 왜냐면 둘은 동시에 참을 수 없으니까요. 이해되세요? 키가 떨어진 걸 인식을 해야 바꾸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요. 맞죠? 자, true, false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어차피 크게 두 가지 경우 아니에요? 눌렸다, 떼졌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설정만 잘 해놓는다면 true나 false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지선다니까, 눌렸다 떼졌다니까. 이게 더 나을 거예요. 네,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최초에 false였던 놈들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true로 바꿨어요. true로 바꾼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떼기 전까지 이 true라는 값은 바뀔 일이 없는 거네요. 그죠?
바꿔 말하면 키를 떼는 순간은 바꾼다는 거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 변화를 좀 줄 겁니다. 변화를 좀 줄 건데 이 K는 왜 아직도 있지? 요거 그 처음에 깜빡깜빡거리는 것 때문에 만들었었잖아요. 요거는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뭐 냅둬도 되긴 해요. 어차피 안 쓰면 그만이니까. 네. 자, 저는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로 내려와서 입력 시간에 따른 변화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left move가 얘가 true다, 얘는 어떤 경우예요? 지금 얘 어떤 경우예요? left move가 true래요. 눌린 경우죠. 눌린 경우예요. 눌렸을 땐 어떻게 하면 됐어요? 아까 히어로의 x좌표를 히어로의 muve만큼 빼나가면 됐었죠. 그렇죠? 아니면 이게 아니라 right move가 얘가 만약에 지금 true라면 히어로의 x 더하기 히어로의 move만큼, 그럼 사실 얘는 아까 요 안에 직접 들어있던 애들인데, 그죠? 요 안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얘는 떼는 경우니까 얘는 그냥 지웁시다. 이거는 어차피 위에서 복사해 와서 불려온 거니까 이 부분은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죠? 크게 보세요. 크게 한번 보세요. 아까랑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까 거 남겨놨어요. 아까랑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만 아시면 돼요. 자, 아까의 경우로 돌아가 봅시다. 얘만 보세요.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죠? 아까의 상황이에요. 눌리면 어떤 키인지 확인하고 빼주고 다시 어디로 가요? 이때는 어디로 가요? 그냥 밖으로 다 빠져나가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그죠? 근데 자, 다시 돌아왔을 때 어차피 얘는 포문이니까 계속 반복을 할 거잖아요. 이 안에서. 자, 다시 돌아왔을 때 얘는 지금 눌려 있나요? 제가 아직 안 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눌려 있죠. 새로 입력을 받은 게 아니네요. 그죠? 새로 입력,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이 시점에서 얘가 눌렸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안 눌렸잖아요. 눌려 있는 거랑 눌린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야, 영어에서 과거 분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눌려져 온 거랑 이 시점에서 누른 거랑은 다른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한 번밖에 얘는 인식을 못했단 말이에요. 딱 그 스타카토의 상황밖에 인식을 못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while문은 어차피 크게 돌 거고 for문을 그 안에서 실행을 해주면서
포문을 그 안에서 실행을 해주면서 이벤트를 계속 판단을 할 거고, 일단 이 경우는 예외니까 벗어날 거고요. X자를 안 눌렀으면 얘는 실행되지 않을 거니까. 자, 이제 눌렀어요. 제가 한번 왼쪽 키 기준으로 해볼게요. 왼쪽 키를 눌렀습니다. 눌렀는데 얘는 true네요. 원래 뭐였죠? 원래 false였죠. 저 위에 만들어 놓은 변수에서는 false였어요. 맞죠? 얘도 while문 안에 있을 거고요. 그죠? while문 안에 있어? while문 안에 없잖아요. 그죠? while문 안에 없어요. 없어요. 이거 다시 정정. while문 안에 없습니다. 차이가 좀 커요. 자, 일단 눌렸습니다. 눌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왼쪽 키를 눌렀을 때는 레프트 무브가 true네요. true예요. 다시 내려가 봅시다. 쭉 내려가면은 얘는 어차피 실행을 안 할 거고, 여기서 참이 나왔으니까. 그죠? 아니 여기지, 여기 아니 다시 여기지, 여기 키다운이 참이 나왔으니까 키업은 참일 수가 없는 거고, 얘가 아무리 참이라도. 그죠? 쭉 내려가면은 만나는 게 뭐예요? 조건문이네요. while문 안에서의 조건문이죠. 얘는 맞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true잖아요. true라면서요. true면 뭐 하기로 했어요? 빼주기로 했죠. 뺐어요. 여기까지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엘if니까 얘는 어차피 안 볼 거고, 다시 올라가서 while문까지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얘는. 그죠?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상태를 보니까 요 레프트 무브의 값은 뭐예요? 지금 true죠. 여전히 true예요. 근데 만약에 방금 보세요. 방금 제가 헷갈렸던 거, 요 그 레프트 무브의 값이 false다 라는 게 요 안에 있대요. while문 안에 있대요. 그럼 얘는 다시 false네요. 다시 누르기 전까지 true로 안 바뀌겠네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while문 밖에다가 만들었고요. 얘가 false인 게 지금 현재 true인 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초기화가 되지 않도록, false로 다시 바뀌지 않도록. 왜냐면 false로 다시 바뀐다는 건 어떤 경우예요? 얘여야 돼요. 키업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true인 상태로 얘는 60분의 1초마다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true인 상태로.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뗐대요. 60분의 1초 중에 제가 뗀 순간을 얘가 감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false죠. 그럼 이제 얘는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겠네요. 그죠? 안 뺄 거고, 안 더할 거고. 이게 뗐다고 해서 뭐 더하고 빼고를 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로직 이해되시나요? 이거 잘 보세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이거 너무 빠르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한 3? 조금씩만 움직이게. 지금 현재 제가 얘를 왼쪽 키를 눌러볼게요. true예요. 계속. 이제 false가 됐어요. 뗐어. 누르면 true예요. 계속 true예요. false가 됐어요. 이거를 60분의 1초마다 계속 하니까 쭈루룩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요거 조금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근데 이 방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실 요 방식은 그냥 제가 추천하는 방식인 거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뗐다 안 뗐다니까 상태가 두 가지잖아요. 그죠? false인 거고 true, false인 거고, true인 상태를 유지, false, true인 상태를 유지, false가 중요한 거예요. true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true일 동안에는 계속 뺄 거니까. 이렇게요. 무드라고 하는 게 맞나? 무드? 히어로 무깅 스피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죠?
얘는 진짜로 몇 픽셀씩이라서, 그러니까 몇 칸씩 움직일 거냐 해가지고 이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얘는 무빙 스피드가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얘는 움직이다 아니다 이 정도만 판단하면 되는 건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놔도 될 것 같고, 얘 변수명 조금만 고칠게요. 그러면 무브가 아니라 레프트 무브 무빙 스피드? 아 잠깐만, 무빙 스피드? 무빙 스피드? 무빙 픽셀? 그럼 뭐라고 표현하죠? 움직이는 만큼? 아 뭐라 하지? 이동 거리? 한 번에 움직이는 이동 거리가 커지면은 빠르게 움직이는 거고, 그죠? 한 번에 움직이는 이동 거리가 작아지면은 느리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동 거리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동 거리 영어로 디스턴스. 아 별론데. 음, 디스턴스. 속 속도? 속도, 이동 거리, 속력, 속도. 속도가 방향 포함이죠. 그쵸? 속력이 그냥 그 수치만 나타낸 거고, 속력, 스피드네. 그냥 스피드네. 아 그럼 이렇게 그냥 갈게요. 무빙 스피드. 속력이 맞지 않나? 그죠? 얘는 속도? 속도도 스피드야? 뭐야? 그러네. 음, 아, 그렇지 아프네. 아, 이래서 지금 변수명 짓기, 함수명 짓기가 어려워요, 사실. 기준이 잠깐만, 얘가 게 움직이는 게 이동 거리, 디스턴스라고 해야 되나? 디스턴스? 디스턴스? 거리? 이동 거리만큼 빼지고 더해지고 하면은 거리는 속력분의 시간인가? 맞죠? 아, 시간분의 속력이다. 그죠? 거리는 시간, 반대예요? 거리는 속력분의 시간인가? 그죠? 거속시가 있었는데 뭐지? 네? 속력 곱하기 시간. 맞아,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맞다. 아 맞네, 거기서 이제 맞네, 왔다 갔다 하는 거였네. 거속시 맞네. 속력 곱하기 시간이면은 거리, 속력, 시간의 변화는 있는 거고. 디스턴스로 갑시다 이거. 디스턴스. 디스턴스. 이동 거리가 커지면은 빨라지는 것처럼 보일 거고, 어차피 얘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60분의 1초마다 반영이 다 되네요. 그러면 맞죠? 그랬을 때 문제 없고, 지금 움직이는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얘가 지금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 늦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이게 낫겠다. 와 이제 그러면 움직일 수 있어요. 누르는 만큼 파악을 해서 어디 갔냐 근데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아, 이게 미세 컨트롤이 안 되네 이제. 그러면 이게 너무 커져 버리니까 한 5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아까 나왔던 이제 이슈 막아야 돼요. 지금은 그 제한을 배제하고서 만든 거고요. 근데 우리 제한은 기준이 있어요. 제한의 기준은
화면 크기가 될 거고요. 화면 크기 중에서도 요 x, 그러니까 가로 길이. 자, 이동하는 부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코드에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거 이동이에요? 아니죠.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동이라기보다는 판단 아니에요? 맞죠? 정작 이동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가 이동을 시켜주진 않아요.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만 하고 있어요. 진짜로 이동은 여기서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이동을 누가 하는지까지 찾아냈어요 지금. 그럼 이동을 얼만큼 할 것인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세요. 이 주인공의 이 왼쪽 면이 여기까지만, 맞죠? 주인공의 이 오른쪽 면이 여기까지만. 이거 어떻게 제한을 할까요? 리미트를 걸어 놔야 돼요. 어떻게? 코드로 옮겨 보자면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이 경우는 뭔지, 이 경우는 뭔지 고민을 잠깐 해보세요. 이거는 뭐고, 이건 뭐예요? 잘 한번 고민해보세요. 자, 이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스크린샷 어디로 들어가지? 아, 그냥 캡처해야겠다. 이 상황을 가져와 볼게요. 잘 한번 보세요. 지금 뭐 우리는 여기에만 딱 집중을 하면 됩니다. 빨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만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보세요. 아까랑 동일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색은 파란색? 아, 이거 안 보인다. 아, 이렇게 할까? 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동, 어, 최대 이동,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를 고정해야 되는 거죠.
고정, 제한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왼쪽으로 최대 이동할 수 있는 이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 또 있을 거잖아요. 왼쪽으로 최대 이동할 수 있는 범위는 뭐예요? 누가? 주인공이 주인공이 왼쪽으로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 얘도 범위. 얘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 점을 x고 y면 x가 0. 왜냐면 얘를 이동하고 있는 거는 좌표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요 x좌표를 빼는 형식으로 x좌표를 더하는 형식으로 얘를 이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x좌표가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x좌표의 최대 범위는 그러니까 뭐 x축의 0, y좌표는요? y축의 지금 최대값은 뭐죠? 400이죠. 일단 400이에요. 맞아요. 우리 그 화면 크기가 400이니까 가로 길이가 400이니까. 근데 아까 있었죠.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요? 400까지 가면은 벗어나잖아요. 이거 요만큼만 더 가면 돼요. 400 빼기 400 빼기 주인공의 가로 맞나요? 주인공의 가로 길이만큼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공의 가로 길이만큼만 빼주면은 요만큼만 나올 거잖아요. 그럼 원점은 여기 있으니까 얘가 400이면 얘가 지금 뭐 50이었나요? 얘는 350이겠네요. 맞죠? 얘가 진짜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0부터 350까지만 제한을 두고 싶은 거잖아요. 결론은 이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로 써놨는데 요게 코드로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점은 이런 거예요. 얘는 0, 어쩌고일 거고 맞죠? 얘는 뭐예요? 히어로 x가 아니라 뭐냐 width잖아요. 그럼 아까보다 나은 상황 아니에요 지금? 요 말이 우리 코드 내에서 뭐를 표현하고 있는 건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범위를 제한하고 싶대요. 그럼 얘는요 일단 어디까지인지 파악은 끝난 거예요. 어디까지 리미트를 걸어야 되는지 어디까지 제한을 둬야 되는 건지는 파악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 코드에다가 녹여내기만 하면 돼요. 적용만 하면 돼요. 표현은 할 수 있어요 이제. 왜냐면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얘도 지금 조금만 더 고쳐보자면은 이거 뭐냐 사이즈에 0이잖아요. 나왔네요. 그러면 얘는 그러면은 어디다가 삽입해야 될 이 조건일까요? 이동하기 전에 판단하면서
판단하면서 얘를 제한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단하면서 제한한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왼쪽 키를 눌렀는데 이거 가도 되나? 가도 되네? 보내야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다 보니까 막혔다가 맞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가려고 눌렀는데 당장 안 움직이고 얘가 당장 반응을 안 해요.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뭐 60분의 1초라서 시간은 얼마 안 걸리겠지만 그래도 렉 걸린 것처럼 보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얘가 최대로 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어를 판단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면서, 즉 히어로의 x좌표가 변하면서 얘가 범위를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힌트는 이거예요. x좌표가 변하면서. 언제 변해요? 이거 아니에요? 이때만 변하고 있잖아요, x좌표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움직이다가 만약에 히어로의 x좌표가 여기 다 해놨잖아요. 여기 왼쪽으로 최대 이동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라고요? 0이면 얘는 뭐죠? 아니,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x축 y축 0.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제 얘를 가운데로 내려주기 위해서 이동만 시킨 거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였잖아요. 여기 x좌표 y좌표. 근데 이거랑 지금 관계없이 히어로의 x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의 경우는 뭐예요? 얘가 0이 되면 이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음수는 지금 고려 안 하는 거니까. 음수는 빠져나가는 경우라서 얘는 고려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자 보세요. 그럴 때는 전 이렇게 할 거예요. 히어로의 x좌표를 0으로 덮어쓰기 할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왼쪽 키를 누르면 어쨌든 true라서 이 안쪽 상황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요. 안쪽 상황이 됐는데 제가 한 번 더 누르면 빠져나가려고 하겠네요, 원래 같았으면. 근데 지금 경우는 어디에 걸려요? 제가 추가한 조건에 걸리게 되겠죠. 왜냐면은 이 x좌표가 마이너스가 못되게 해놨잖아요. 0은 될 수 있어요. 0은 딱 붙어서 될 수 있어요. 대신에 x좌표가 마이너스가 되려고 하면은 그냥 다시 0으로 회귀를 시켜버리죠. 지금 0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0보다 작아져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0보다 계속 작아지려고 하니까 여기 계속 걸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때는 다시 그냥 0 취급을 하겠대요. 그럼 얘는 참이니까 여기서 더 못 가고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왼쪽 키는 제한을 했어요, 이제. 근데 여전히 오른쪽 키는 제한을 안 했습니다. 왜냐? 안 줬으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언젠가는 좌표가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가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이 x축 좌표가 이렇게 0이 되려고, 0보다 작아지려고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얘는 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지금 생긴 거고. 자, 오른쪽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제안을 해보죠. 위의 방식과 비슷하게 일단 제안을 해볼 건데, 이렇게 히어로의 x 좌표가 이번엔 뭐예요? 얘가 더 커지려고 하는 경우죠. 뭐보다? 사이즈의 배로보다. 이거는 써놨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뭐예요? 얘는 다시 뭐가 돼야 돼요? 0이 아니라 이번에는 얘는 사이즈의 배로가 되면 되겠네요. 일단 요 이미지 크기 고려하지 않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이미 막혀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나가요. 대신 어디 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꾹 눌러볼게요. 오른쪽 지금 계속 누르고 있어요. 원래 같았으면 계속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거잖아요. 자, 이제 왼쪽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를 안 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얘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원점을 갖다가 사이즈의 0으로 계속 회귀를 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요. 이해되세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돌려놔야 될 부분은 어디라고요? 여기까지만 보이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사이즈 마이너스 0 빼기 히어로의 위드. 맞죠? 저는 여기다가 히어로의 위드.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막혔네요. 지금 히어로의 사이즈 x, 그러니까 지금 x 좌표가 0 빼기 히어로 위드면은 요 점이잖아요. 지금 현재 요 점이잖아요. 얘보다 커지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막은 거죠. 덮어쓰기를 하는 방식으로. 너는 못 나가고 그냥 여기 계속 있어야 돼 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왼쪽 오른쪽 다 막혔습니다. 아, 근데 좀 느린가 이거? 한 8? 괜찮네요. 이동까지 했고요. 이동 제한까지 했어요. 지금 되는 코드를 올려 드릴 거예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